먼저 만성 질환 관리의 시작이자 끝,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식사 요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쪽으로 세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글을 보면은 좀 뷔페 아닌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드시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처방약을 잘 먹으니까 먹는 것만큼은 내 맘대로 좀 먹겠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김 교수님. 예,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오. 제가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가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이고요. 여기에 더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이나 노화,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지만 나쁜 생활습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치료를 할 때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거나 체중 감량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혈압을 수축기혈압 약 5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오. 식습관만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혈압, 혈당 잡는 식습관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벌써 뭔가 굳은 의지가 느껴져요. 열심히 하시는데 단식. 자, 간헐적 단식으로 혈당, 혈압을 낮추자. 사실 그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러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혈압이나 혈당을 이렇게 낮추거나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교수님? 네, 작년에 대한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비만학회에서 간헐적 간식에 대한 합의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체중이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간헐적 단식을 해도 이게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서 일단 비만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켜보자. 라고 결론을 좀 보류를 했는데요. 적어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금식 기간 중에는 경구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반대로 허용된 시간 중에는 폭식을 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당뇨병 환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계속 드시는데 어떤 걸 드시냐면요. 볼까요? 수치 낮추는 데는 건강즙이 최고야. 실제로 혈당, 혈압 관리하려고 이 각종 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교수님. 네. 네, 양파나 마늘 이런 음식들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즙을 내게 되면요. 보통 여기에 이제 단맛이나 짠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먹기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단맛이나 짠맛을 내는 첨가물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혈당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들을 먹을 때 즙을 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좀 파괴가 돼서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를 또 줄일 수 있고 식이섬유라는 게 결국에는 혈압이나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조리를 해서 그대로의 상태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식습관도 문제지만 또 여름철, 제철 음식 중에 혈압과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여기 앞에 있는데 네. 첫 번째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여름철. 여름철. 여름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팥빙수 달콤하고 뭐 이런 시원하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까요? 바로 공개해 보면. 수박과 포도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과일이고 과일이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정 교수님? 저도 수박과 포도를 좋아해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혈당 지수는 포도당을 100g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와 비교해서 0부터 100까지의 수치값으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수박과 포도는 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높다는 뜻은 수박과 포도를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에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돼서 당뇨병 환자분이 수박과 포도를 드셨을 때는 혈당 조절에 좀 불리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수박하고 포도 대신 혈당,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식품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수박 대신은 오이, 그리고 포도 대신 토마토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건가요, 김미영 교수님? 예, 토마토와 오이 두 음식 공통적으로 혈압을 잘 떨어뜨리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음식 공통적으로 칼로리는 적고 지방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음식 공통적으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이 여름철 과일은 이렇게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심부전이 합병증으로 온 분들이 있는데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피를 잘 짜내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름철 과일을 많이 먹어서 몸에 수분이 많이 차게 되면은 그 부작용으로 부종이 생긴다든지 혹은 숨이 찬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고혈압 환자라면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채소를 먹는 것을 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과일 같은 거를 정말 아예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당뇨병 환자라고 아예 과일을 드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네, 양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수박 중간 크기 한쪽, 그다음에 사과 3분의 1쪽,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각각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면 주먹으로 쥐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양 정도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까지 드실 수 있고요.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많으신 분들은 2번까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혈당이 높아질 때를 피해서 아예 식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후 2-3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걸 한 번에 다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거 셋 중에서 딱 하나만 요만큼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쉽게도 딱 한 가지만 고르셔야 됩니다. 네, 거의 알겠습니다. 맛보는 수준 아닌가요? 시식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좋습니다. 여름철에 혈당과 혈압을 올리는 두 번째 식품 무엇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이거는 왼손으로 비비고 제가 좋아하는 비빔국수랑 냉면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여름에는 필수인데 김 교수님 왜요?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권고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6g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소금 섭취의 평균량은 12g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평균의 2배죠. 그런데 저런 물냉면이라든지 비빔국수에는 1인당 한 그릇에 6.5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냉면 먹을 때 밍밍하지만 한 그릇을 먹게 되면 권장 섭취량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물냉면을 드실 때 물냉면만 드시는 게 아니라 반찬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더욱더 짠 음식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밥보다는 가볍게 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한 식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곤약, 우무, 청포묵, 두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장 교수님? 네, 이런 음식들은 모두 이제 염분이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요. 고혈압 환자들이 좀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심부전과 같은 게 있는 환자들은 특히 염분 섭취를 아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양껏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드시기도 하죠. 네. 아니 수박에 냉면에 제가 진짜 여름에 좋아하는데 이 정도 되면 세 번째는 걱정이 돼요. 뭐가 그러게요. 나올지. 보겠습니다. 짜라란. 이러면 곤란하죠. 삼계탕, 갈비탕은 보양식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 교수님? 이것도 결국 염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갈비탕에는 소금이 한 5g, 또 삼계탕에는 한 3g. 이게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당에 가면 그 소금 그릇이 항상 옆에 있고 저희가 또 후추랑 섞어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분 섭취라는 것은 소금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소금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몸 안에 이게 자꾸 수분이 저류가 돼서 고혈압이나 심부전 환자들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품뿐만이 아니라 좀 짠 음식들을 국물을 다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겠네라고 고민이 드는 순간 희망이 있습니다. 있어요? 맛있는데 건강한 거 이거 한번 열어봐 네. 주실래요? 이건 그럼 뭘까요? 짜라란.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오.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김미영 교수님? 네, 맞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때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굽거나 기름에 튀기게 되는 것보다
수육으로 찌게 되면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금을 옆에서 찍게 되면 소금 쌈장 섭취량이 안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육의 효과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수육 먹을 때 찍어 먹는 새우젓 이런 것도 좀 안 적게 되겠네요. 찍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여름철 혈당과 혈압을 올리는 네 번째 식품 알아보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짜잔. 차가운 믹스 커피와 주스. 요거 이거- 대신에 네. 뭘 먹어야 되냐면 보리차 아닌가요? 보리차. 이거예요. 이걸 추천해 주셨네요. 여름철에 보리차 그 주스병에 넣어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정 교수님, 이게 훨씬 나은 건가요? 진료실에서 제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간식이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에는 한 봉당 10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서 드시게 되시면 과일 1단위를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혈압도 올릴 수 있고요. 또 프림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올릴 수 있어서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무가당 주스는 당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네.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네, 그게 제조 과정에서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것이고 과일 자체의 과당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생수나 보리차 같은 이런 맑은 차음료들은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습니다.